네, 8월 29일 박용한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입니다. 혹독했던 8월이 이제 슬슬 물러가고 있습니다. 네. 비도 내리고 주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네, 이제 원장님 이럴 때는 계절이 바뀔 때는 꼭 건강을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환절기나 이런 경우 때 건강이 많이 해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더 주의하시고 관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을에 보약 먹죠. 많이 먹죠. 예. 이제 찬바람이 완전히 불어서 계절이 바뀌면 네.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약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예, 다음에는 보약에 대해서 한번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주제가 아토피와 건선입니다. 네. 점점 아토피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아이들 아토피가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점점 더 많아지신다고 해요. 이제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오늘 아토피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박용환 원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토피는 왜 생깁니까?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 자체가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토피가? 예. 네. 왜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실제로 어떤 원인인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예. 단순하게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지거나 혹은 알러지의 일종으로 보거나 네. 면역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거나 이런 식으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원인은까지는 아직까지 뭐 이것이다라고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요. 예. 전 세계에서 한 20% 정도까지나 앓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요즘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좀 많이 앓습니까? 그 통계를 보면은 약간 동아시아권역에 조금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점점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네. 추세라고 하고 있죠. 예. 보통 유전일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모든 병에서 유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내 몸 자체가 가진 어떤 DNA적이나 어떤 성향 자체가 부모님으로부터 대략 30%는 기본적으로 받고 태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유전 탓으로 돌리기에는 치료할 때는 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고 대신에 내가 그 두드러기나 혹은 아토피 가족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네. 자제분이나 혹은 뭐 다른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예방하거나 네. 어떤 그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네. 그런 예방법들을 미리 실천해서 많이 심하게 생기지 않고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조금 생겼을 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뭐든지 초기일 때 네. 어떤 치료를 하냐, 어떻게 관리하냐가 나중에 얼만큼 더 발전시키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네. 초기일 때 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더 심해지지 않고 또 심해지지 않으면 그만큼 치료가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죠. 예, 치료 어떻게 하는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네. 우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토피는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보통 이제 괴로워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사진은 발목이네요. 네, 뭐 예. 전신 사진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두드러지는 그 피부 증상은 습진 양상입니다. 네. 약간 진물이 나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그 증상은 가려움이죠. 가려움이죠. 소양증이라고 네, 부르는 네. 가려움 때문에 저렇게 긁어서 생기는데 저렇게 왼쪽 사진처럼 생겨서 삼출물이 튀어나오는 그 상태를 2차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네. 1차적으로 가려움이 있고 습진이 생긴 상태로만 유지된다면 아토피는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조금 낫고 난 개선되고 상태. 치료된 상황이죠. 네네. 근데 많이 문제는 오전되네요. 예. 그 가려움 때문에 다른 피부 병과는 틀리게 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가려움 때문에 생기는 2차 증상이 계속해서 그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토피가 낫기가 힘들고 아토피 자체의 원래 증상은 가려움과 그 다음에 습진 양상으로 보이는 소양증, 네. 그 다음에 주로 2세 이전에는 뭐 얼굴이라든지 태열기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2세 이후가 되고 나면은 팔이나 팔꿈치, 접히는 예, 곳. 오금 부위 이런 식으로 네. 접히거나 목이라든지 약간 피부가 그 약한 부위에 많이 생기는 귀, 경향이 뒤 있습니다. 이런 데 생기죠. 네. 예.
네. 주로 발생 연령이 어떻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없는 걸로 알고 6개월 이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의학적으로나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네. 면역 자체를 완벽하게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을 태열이라고 보통 부르고 네. 태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간적으로 그 얼굴에 어떤 열기가 떠오른다든지 아이가 살짝 긁는다든지 하는 정도로만 있다가 네. 그냥 단순하게 관리만 해주거나 어떤 편안하게만 만들어줘도 태열은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성인기 어느 시점이라도 생길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아토피고요. 네. 성인 아토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몇 살쯤 되면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드러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생기는 발생 시점까지는 지금 현재 알 수가 없고요. 예. 뭐 아주 평균적인 어릴 때 분포 이런 건 없군요. 평균 분포가 지금 네. 현재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아기들 특히 뭐 예를 들면 유치원 때쯤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네. 이슈화가 더 많이 되고 특히 그 당시의 그 정도의 아기들을 돌보는 엄마들이 굉장히 입소문이 빠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말이 많아서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네네. 보이지만 현재 성인 아토피라고 해서 성인들까지도 생기는 경우가 많고 물론 어릴 아이일 때 면역력이 성인 때 생기는 면역과 조금 다른 영상이 있기 때문에 분포로 본다면 그 초등학교 2를 전후로 해서 네. 이하일 때가 조금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면 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발생 시기에 따른 분류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인 아토피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증상이 있어서 점점 뭐 증상이 심해지거나 유지되거나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 네, 발병하는 갑자기 경우도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는 말씀이군요. 원인은 정확하게 네, 알 원인 수가 자체도 없고요. 지금 알 수 없고요. 아, 단지 네. 추정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들이나 네. 식습관이나 알러지 원인들로 살펴보고요. 내과적으로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이 새는 거예요. 예, LGS나 네. 리키거 신드롬이나 새는 장 증후군으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알러지가 생기는 혹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복합적인 원인을 네. 최신의 그 내장벽 상태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내장벽에 선모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장벽이 있으면 거기에 촘촘하게 네. 선모들이나 털들이 많이 나 있는 네. 그 사진들을 보셨을 건데 영양소들이 충분하게 흡수될 만한 정도의 크기로 우리가 잘게 부수고 소화된 상태로 들어오게 되어서 장벽에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이 흡수돼 가지고 내 몸에서 쓰는 영양분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러지 않고 독소들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여기서 스스로 방어를 해서 아. 얘네들 흡수하지 않고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걸러지는군요. 예. 뭐 방어 기전 혹은 해독 기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어느 날 이 장벽 자체가 흐물어져 가지고 이렇게 엉성하게 돼 있거나 장벽이 파괴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만 것들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겠지만 아주 그 거대 분자나 네. 나쁜 분자들 그 다음에 독소들 이런 것들도 여과 없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내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나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조금만 영양소가 흡수될 때는 그다지 큰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다가 네. 아주 독소 물질들이 대거 유입될 경우에 면역 반응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내 몸에서 코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비염이 생기게 되고 다른 장기를 파괴했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인슐린 호르몬 체계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당뇨병이 생기게 되고 네. 지금처럼 피부 장벽을 파괴했을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선이나 예. 이런 식으로 다른 피부 장벽을 깨뜨리는 증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면역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군요. 네. 이런 것들을 그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장 자체가 샌다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장벽이 왜 깨졌느냐 하는 것을 또 원인을 더 파고 들어가게 네. 되면 조금 전에 드렸듯이 환경적인 요인, 뭐 주변의 페인트라든지 요즘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지고 예, 있는 추세이기 예. 때문에 그다음에 그 환경 요인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식습관, 특히 튀김이라든지 요즘 기름진 음식과 굉장히 인스턴트? 그 인스턴트에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혹은 유전자 조작 그 음식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 종류가 옛날과는 조금 양상이 틀리죠. 요즘 현대 사회에 그러니까 네.
100년 전의 스트레스 양상과 현대 다르겠죠. 사회의 스트레스 예, 양상이 조금 다르겠죠. 틀린데 조금 예민해지는 그런 스트레스 양상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추정을 하고요. 예. 실제로 제 아이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정말요? 예, 아주 어렸을 때 태열처럼 있다가 그것이 전신 아토피로 처음에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한약도 쓰고 케어를 해서 일단 훅 깔아앉힌 다음에 6살 때쯤이죠. 그때 유치원 같은 곳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새로 생긴 유치원이었어요. 인테리어를 막 마감을 하고 예. 휘발성 물질이 예. 많이 나오는 애가 완전히 상태였겠군요. 나아졌지만 아토피나 건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다른 질환 설명드린 것처럼 완치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네. 약간 팔꿈치 같은데 조금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를 좀 몇 개월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곳에 아토피가 지금은 정착해 있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크게 원인이 될 만한 일도 없고 먹이는 것들도 뭐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채식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고기라든 이런 것을 왕창 주지도 않고 하는 그런 식습관인데 네. 조금은 더 생기게 되어서 지금 또 다른 식으로 케어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 옛날에 비해서 어쨌든 많이 변해서 아까 전 세계 인구의 20% 가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생길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네. 뭔가 그런 면에서는 옛날과 비교했을 때 그런 스트레스에 좀 예민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쳐져서 내부의 장벽을 내부의 내장적인 장벽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하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의사 아빠를 둔 네. 자녀도 아토피를 완치는 못하는군요. 그래도 다행히 어느 정도 케어할 정도는 되고요. 예, 그러네요. 그 음식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이 PD님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그거 보고 먹고 싶어가지고 혼났어요. 이런 음식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먹으면 이런 음식들이 네. 일종의 그 내부의 그 섬모, 네. 내부 장기 장벽 자체를 좀 파괴시키는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식품 첨가물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먹자마자 내 입에서 확 당기는 음식. 네. 달고 예. 뭔가 이게 넣었을 때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음식들 자체가 예. 튀김들. 그다음에 아주 단 음식들. 그 바삭바삭한 예. 과자. 소금기가 조금 지나친 음식들. 네, 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당기게 되거든요. 그런 음식들을 조금 주의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담백하거나 그다음에 씹기가 좀 거칠고 옛날에 우리가 그 시조나 이런 데 보면 거친 음식들이라 표현되어 있는 네. 그런 음식들, 섬유질이 많고 식이섬유가 많고 당장의 맛은 없으나 음미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맛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들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도 맛있는데 나. 물론 그렇죠. 예. 치료 어떻게 하는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예. 치료 어떻게 합니까? 이 아토피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보통 초기에 가려움만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는 단계, 네. 그 다음에 염증 자체가 퍼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긁고 삼출물, 진물이 많이 나가지고 생기는 단계, 그 다음에 태선화라고 해서 각질이 아예 생겨버린 여러 가지 이런 보통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네.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초기 단계일 때의 단계는 일단 보습 치료 위주로 하고 먼저 양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양방 치료에서는 대부분 다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하는 제제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일시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자체가 튀어오르는 것들을 조금 막아주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태를 유지를 했다가 내 스스로의 면역이 안정화되면은 치료가 되어버리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역을 억지로 눌러놨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화되기 전에 이런 억제제를 싹 걷어냈을 때 보통 스테로이드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치료를 중단했을 때 눌러놨던 것들이 더 심하게 튀어오를 리바운딩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처치를 더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피부과 의사 선생님과 치료를 담당한 한의사 선생님 간의 긴밀한 공조관계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의학에서는 염증이 생기는 그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염증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벽을 복구하게 되는 내부의 장벽을 복구하게 되는 면역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염증 치료는 겉에서 하는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침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아로마라든지 기타 보습제들을 바르는 치료? 예. 많이 권하게 되는데 보습 자체가 치료를 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보습이 안 되게 되면 특히나 건조했을 때 더 많이 생기는 아토피가 7-80% 되고요. 네. 지금처럼 여름에 습기가 생겼을 때 더 심해져 열성 아토피도 또 20-30%가 됩니다. 종류가 다릅니까? 약간 완전히? 틀립니다. 예. 근데 대부분 다 건조했을 때 생기는 게 많고요. 네. 물론 열성 아토피다 하더라도 겉에는 습한데 내 몸의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생기는 아토피가 기본이기 때문에 네. 보습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습이 되지 않으면 애들이 더 많이 괴로워하고 예. 괴로움이 그 가려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긁게 되면 2차 감염이 일어나고 2차 감염이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적절하게 막아서 치료를 빨리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 이 단계에서는 면역 안정화 정도의 치료만으로 한약으로 복용하게 돼도 일단은 가려움이나 증상이 이런 것들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면역을 단순하게 안정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 자체의 염증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염증약에 해당하는 약물들을 많이 투여하게 될 거고 네. 그리고 그 알레르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2차 감염 또한 그 방지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보습 제제로만 치료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질 거고 태선화 단계로 가게 되면은 태선화된 피부 자체를 속의 장벽뿐만이 아니라 피부 장벽이 상한 거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조금 더 부드럽게 원래의 피부로 돌리기 위한 치료까지도 겸해야 되겠습니다. 예, 치료를 언제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아주 조금 이거 아토피가 아닌가 할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물론 좋겠고 아토피의 가장 드러나는 증상이 네. 가려움이기 때문에 모기 물린 그 벌레에 물린 가려움이 아닌 이상 네. 피부염이 생기고 가려움이 동반한다 아. 할 때는 아토피로 변할 수 있구나라고 있기 바로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특히나 그 상태를 조금이라도 기다려 보다가 약간의 진물이라도 나는 경우 그 경우에는 거의 아토피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물론 아토피의 주증상이 가려움, 그 다음에 습진, 그 다음에 피부 안쪽이나 그런 특징적인 아토피의 특징적인 곳에 생기는 경우가 포함될 때 이때는 거의 아토피라고 명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피부 자체의 각질이나 습진, 머리에 더 많이 생기거나 눈꺼풀에 생기거나 네. 혹은 뭐 홍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그 겹쳤을 때 부증상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증상이 아니라 주증상이라도 생겼을 때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치료가 나중에 길게 끌고 가지 않은 관건이고요. 알레르기성 비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3년이라는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네. 알레르기 질환이나 이런 식으로 면역계 질환이 생겼을 때 쉽게 낫지 않습니다. 보통 한 2-3달이면 낫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에 임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2-3개월은 기본이고 네. 3개월 이상 6개월, 9개월 끌고 가는 경우도 다반사고 조금 나아졌다 해도 방심하는 순간 다시 생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완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이 거의 2-3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하시면 조금 더 그 기간이 줄어들 거고요. 예. 그런데 그 밤에 자면서 네. 자기도 모르게 긁어서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장갑을 끼고 잔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많이 이제 이게 발전을 해서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온몸에 퍼지고 굉장히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온몸에 아토피 증상을 겪는 성인들도 봤어요. 예. 이런 경우도 치료가 됩니까? 예, 그 경우에 또 물론 그 범주 자체가 예. 굉장히 크냐 작냐의 문제인데 사실 작을 때 치료하기가 저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작을 때는 환자분들이 적극적이지가 않거든요. 이 치료 자체가 힘들지 않다를 표현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지만 환자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 병에 대해서 케어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오히려 전신적인 질환일 때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얼굴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하셔가지고 치료의 속도가 전신 질환일수록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 낫는 재미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나아가는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개선이 임하시고 되고요. 개선 자체도 빨리 네. 되는데 오히려 작은 부위에 생겼을 때 이것이 뭐 큰 병이려니 아니면 이것만 참으면 되지 이 시기만 넘기면 되겠지라는 조금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더 치료가 안 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부위가 많든 적든 간에 치료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내 몸에 맞는 치료 자체가 적당하게 들어가게 되면 점점 줄고요. 예. 이 아토피라는 치료가 예를 들면
아토피를 일으키는 항원 자체가 종류가 다르듯이 요즘 아토피 정보를 보면은 아토피 낫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좋다는 음식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거든요. 네. 수백 가지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다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의사들은 체질로 분류를 하고 분류법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좁혀서 나갈 수는 있는데 꼭 이것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나한테 다 좋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밤에 가려지고 나도 모르게 가려진다랄까 그 표현처럼,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케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아이일수록 어린아이일수록 옆에서 케어하게 되는데, 저는 아토피를 치료할 때 부모님이 데리고 오시면 항상 아이보다 부모님 상담을 더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는 아이대로 괴롭겠지만 부모는 부모대로 괴로운 게 네.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부모님들이 사실 지치게 됩니다. 지치다 보면 포기하시게 되고, 밤중에 가려운 것을 케어하다 보면 밤을 새기도 하고 아주 힘든 경우가 많고, 또 지켜보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짜증도 나게 되고 그 지치게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힘을 내시고 오히려 낮 시간에 조금 더 주무시고 체력을 기르시고, 부모님들 체력을 기르는 게 우선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쨌든 좀 힘든 네. 질환이기 때문에 다 힘을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밤에 특히 더 심해지는 것은 이 면역 자체가 안정화되는 시기가 밤중에 살짝 그 요동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더 심해지고, 한의학적으로는 아토피는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밤에 그 갑자기 그 차가운 기운이 몰리게 되면 피부에서 변화를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더 심해진다고 표현을 하고, 실제로 그게 그 어혈이라고 부르는 피의 혈액 순환이나 아토피가 주로 보면 팔꿈치, 목 이런 부분에 림프절들이 많은 부분에 생기게 되는데 독소가 잘 빠져나가지 않다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독소를 배출해 나가기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또 안정화되어야 되는 그 시기인 밤에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예. 밤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밤에 가려움이 더 심하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건선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건선은 아토피하고 원인이 다릅니까? 원인 자체도 건선도 지금 명확하게 이런 네. 원인이다, 이것 때문에 생긴다는 게 없고요. 건선은 그 분포가 아토피가 대략 뭐 20% 내외로 생긴다고 하면 네. 건선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예. 원인 자체는 정확하지는 않고 양상이 아토피와는 조금 틀리게 나타나고요. 네. 아토피가 염증이 되고 가려움이 심하고 습진 양상이라면 네. 건선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동반되면서 각질화가 빨리 일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가려움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생기는 부위가 아토피가 안쪽에 연약한 피부, 림프절들이 많고 그런 부위에 많이 생긴다면, 건선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무릎이나 이런 약간 바깥쪽 혹은 배, 예. 등, 그다음에 머리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생기고요.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 팔꿈치와 무릎 주변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굳이 음양으로 나누자면 아토피는 약간 음적인 병이고 건선은 약간 양적인 병으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각질이 잘 생기는 곳에 더 많이 생기는군요. 네, 네. 증상 한번 볼까요? 건선도 사진이 있던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저기는 것처럼 부위가 배 쪽 부위죠. 배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각질화가 많이 일어나는 나왔어요. 것이 예. 건선의 특징이고요. 건선 자체는 사실 괴로운 질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건선은 또 아토피는 그 감염이 문제가 되지 네. 퍼지지는 않는데 네. 건선 같은 번지죠. 경우에는 약간 번지는 경향이 있다고들 표현들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조그만 부위 생겼는데 한두 달 만에 갑자기 전신 양상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것이 괴롭게 되고 예. 안 보이는 부위면 상관이 없는데 특히 여름철에 바깥에 보이는 부위나 얼굴로 침범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건선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것 때문에 좀 괴로워를 하시죠. 그 피부에 쉽게 말하면 뭐 곰팡이균 같은 거 있어서 퍼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예. 건선하고 같은 조금 거. 틀리고요. 좀 다르네요. 곰팡이균들은 그 표피성 곰팡이 뭐 이런 식으로 요즘 그 곰팡이 사마귀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과는 건선이 조금 틀린데 네. 사실 이 피부염들이 아토피도 그렇고 건선도 그렇고 초기에는 정확하게 아토피다 건선이다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옛날에는 약간 그 건선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이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건선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예. 요즘은 피부병들도 발전은 하나 봐요. 그러면서 옛날과 기준하고는 달라져요. 조금 이상하게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건선에 포함될 듯한 양상으로 나타나다가 충분히 진행이 되고 나서야 이게 알고 보니 건선이었다는 경우도 많고 아토피였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진단 가지고 모자란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부스럼은 예, 부스럼은 그냥 단순하게 그 부스럼이고 그냥 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영양 부족에 의해서 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영양만 어느 정도 보충해줘도 바로 좋아지는 게 부스럼이고요. 예, 그렇군요. 그 보통 조금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뭐 처방이 필요 없는 간단한 연고 같은 거 네. 약국에서 사서 바르잖아요.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보습제 같은 경우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예. 대신에 이제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제, 그다음에 기타 뭐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전문 피부과 선생님들, 양방의 피부과 선생님들께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거죠. 예. 일부 약들 같은 경우에 약국에서 처방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보습제 한 번 바르면 계속 발라야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그러니까 내성이나 뭐 그러니까 그 이렇게 내성을 스테로이드제라 하더라도 이거 뭐 양방 경력이라 제가 다 설명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네. 세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그럼 네. 그것을 피부과 의사 선생님과 굉장히 그 면밀하게 네. 강도를 조절해 가면서 부위와 범위, 바르는 양 이런 것들 조절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연고가 있으면 일단 연고가 좋다고 하면 사람들의 성향이 저라도 그렇겠습니다. 많이 바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생기는 연고제 미박 현상이 많습니다. 사용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조절을 하는 예, 것이 예, 올바른 예. 사용 방법이다. 한약에서는 그런 억제제가 들어있지 않고 호르몬제가 네, 들어있지 네, 네. 않은 단순한 보습제, 그다음에 그 염증 치료제, 어성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 네. 염증 치료제들이 많아서 그냥 자연적으로 피부 장벽을 개선시키는 네, 그런 네. 약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알고 사용하셔야 아토피의 경우, 되겠습니다. 건선의 경우 원장님은 어떤 약제로 어떻게 치료하세요? 아토피의 경우에는 염증 치료일 때는 어성초라 300초 이런 식의 염증 치료제를 많이 쓰고요. 네. 그다음 열 조절을 하기 위해서 황련한백 같은 약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 면역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삼이나 황기 뭐 이런 식의 약제들을 적절하게 처방을 하고 네. 그 안에서 가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창이자라든지 뭐 기타 이런 약제들을 첨가를 해서 아토피를 치료하고요. 건선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치료는 조금 더 편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영양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과로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약제들만 들어가게 되어도 네. 건선이 상당히 치료가 조금 잘 되는 편이고요. 그런 면에서 치료법을 좀 구분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선이 약간의 영양 결핍이거나 스트레스 피곤해서 생긴다는 말이 맞군요. 예, 영양 결핍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양의 불균이라 표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무엇을 먹으면 좋겠냐는 네.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근데 질문이었어요. 예. 문제는 이런 경우에 무엇을 먹어서 좋냐는 것보다 무엇을 먹어서 안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인스턴트 예. 식품이요. 특히나 예를 들면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네. 추석 때 튀김 음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튀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건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추석 때 애들 같은 경우에 간식을 사주고 과자 사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아이스크림도 먹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토피도 더 심해지고 소양감도 더 심해집니다. 내가 먹는 음식들이 매일마다 쌓여가지고 한 달 동안 좋게 만들어 놔도 하루 이틀 갑자기 그런 것을 먹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치료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수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서 좋냐는 그런 것들의 정보를 찾기보다는 내 아이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이것을 먹지 말아야지. 밀가루 음식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밀가루를 먹어서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면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돼지고기, 밀가루, 뭐 유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는 굉장히 많지만 나한테 또 실험을 해보시고 그것이 맞으면 굳이 제한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자꾸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또 생겨서 다른 네.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왜 그
사람의 몸이나 이런 그 옷 같은 데는 아주 정상적인 양의 진드기나 네, 먼지가 네.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건강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면역이 약해지거나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게 닿으면 더 가렵거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옷을 주로 삶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맞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너무 삶거나 너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깨끗하다는 것은 요즘에 소독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 예. 처음 갓 어떻게 태어난 아이들? 만들었을 때 네. 옷이라든지 갓 만들었을 때 생기는 어떤 화학적인 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삶는 경우에는 깨끗한 것이 오히려 좋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깨끗한 것은 좋은 거고, 그다음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 조금 전에 들으신 거는 아마 갓 태어난 아이에게 새 옷을 주지 말라는 한의학의 옛날에 그 아이 치료법이 있습니다. 네. 아니, 보호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어른이나 다른 사람이 입었던 것을 물려받는 경우가 더 낫다는 것은 신생아가 갑자기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을 때 면역이 깨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이지 예. 지금의 아토피라든지 뭐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삶는다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접촉하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삶는 거 괜찮습니까? 네. 네네. 건선일 경우에 아토피도 그렇지만 광선 치료나 이런 치료기들이 일단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건선일 경우에는 태양빛을 쪼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조금 더 하시고요. 아, 그 다음에 광선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기가 가시광선을 내 몸에다가 예. 쏘아주는 치료기이기 치료기 좀 때문에 보여주세요. 광선으로 참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광선 예. 치료기 조금 램프처럼 생겼는데. 램프 저 속에 탄소봉이 들어서 네. 그 저 안에서 이제 가시광선을 내뿜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원적외선과 가시광선 때문에 조금 더 회복이 빠른 경우가 있고, 다음에 네. 염증이나 진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빨리 치료가 되기 때문에 저런 치료나 혹은 보습제, 침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복합적으로 햇빛에 치료를 하고요. 노출되는 거 괜찮은 건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네. 장기간 노출이라고 하면 또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요법 하나는 꼭 알려드리고 싶은 네. 게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일 경우에 가려움 때문에 생기는데, 우리 몸에서 가려움이 이 피부 겉에서 근육층이 있으면 근육에 열이 남아 있을 경우에 그 가려움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특히 예. 밤에 잘 때 내가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걸 많이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소를 배출하고 나서 그것을 영양분들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아토피의 치료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땀을 흘리거나 사우나처럼 혹은 운동처럼 흘리고 난 다음에는 이 근육층에 열기가 남아 있고, 피부는 상대적으로 바깥에서 샤워나 이런 걸 해가지고 식혀놨을 경우에 잠자리에 들려고 할 경우에 여기에서 열이 열이 올라와가지고 올라오는군요. 이게 오히려 가려움을 유발할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샤워나 어떤 그 씻고 난 다음에 네. 따뜻한 물로 씻고 혹은 반신욕을 하라고 티칭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때 근육에 있는 것을 열을 없애주려면 씻고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 애들 같은 경우에 다 씻은 다음에 그 부위가 가려웠다면 이 부위를 한 1분 정도 지나서 다 닦은 다음에 네. 찬물로 다시 식혀줍니다. 아, 닦은 다음에요? 네, 식혀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닦고요. 보습제 살짝 바른 다음에 다시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1분쯤 아니면 몇 초라도 상관없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차가운 것으로 다시 식혀주게 되면 우리가 그 열기를 조금씩 뽑아내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전에 가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유, 아이가 물론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은 좀 힘드시겠어요. 많이 힘들죠. 예. 그 우리가 목요법을 뭐 보통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너무 많이 시키지 말 것, 뭐 적당히 시킬 것 이런 것들이 네네네. 있는데 이런 방법은 가려움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걸 쓰시고, 반신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한약재들을 집어넣거나 뭐 소금이라든지 아로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 몸에 독소를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목욕을 샤워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너무 자주 씻지 말라는 것은 맞습니까? 네, 이게 건조하게 하루에 되면 한 번은 씻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당연히 씻고요. 예. 대신에 이제 목욕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건조를 더 많이 시키게 되면 어허. 목욕하고 나오면 건조해지잖아요. 네. 그때 관리가 제대로 못해서 건조증이 더 유발되게 되면 가려움이라든지 2차 감염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목욕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지만 막 네. 몸이 건조해질 정도로 하지 말고 가볍게 네. 하고, 그리고 보습하면서 속에 있는 열을 빼줄 수 네. 있게 그런 그 방법을 차가운 쓰는 방법을 여러 번 하고 네, 그 보습제를 꼭 바르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예, 거군요. 목욕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토피일 때 건선일 때 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특히 아토피일 때 가려움이 더 심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토피와 건선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물론 뭐 성인들도 이런 피부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이들 때문에 또 더 네. 많이 힘들어하시고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하시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아토피와 건선이 좀 더 많이 이제 얘기도 들리고 네. 걱정도 된다. 지금 이제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좀 들으신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